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형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2026년 2월 김정은은 남한을 영원히 형제국가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30세 이하 청소년에서 한국 문화를 지워버리기 위한 주간 사상교육을 명령했습니다. 세계 최강 독재 정권이 K-드라마 한 편 앞에서 이렇게까지 떨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에서 발표된 보고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은 나토와 유럽연합에 자문을 제공하는 유럽 최정상 안보 싱크탱크로 이 보고서는 한국 소프트 파워가 북한 사회에 침투하는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연구는 한국의 진화하는 문화적 매력과 북한 내 청중에 대한 그 영향력의 성장을 탐구한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통제된 사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른 사회주의 또는 권위주의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외부 정보의 유입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검열된 정보만이 제공된다. 그럼에도 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국경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입되는 모든 외부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이 첫 문장부터 쐐기를 박는 겁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외부 정보를 가장 철저히 차단하는 사회다. 그런데 그 철통 같은 장벽이 이미 뚫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핵무기도 아니고 외교 협상도 아니고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세계 최악의 정보 차단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유럽의 전략 분석가들이 공식 문서로 확인해 준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들어보시죠.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중후반 연간 수백 명에 머물던 탈북자 수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연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급증했다. 지역시장, 즉 장마당의 확산은 국가 통제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북한 내 사회 변혁을 가속화했다. 생존을 위해 상인이자 자립적 생활인이 되어야 했던 많은 이들이 나름의 자유를 발견했다. 북한 주민들은 한국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방송에 그리고 중국 조선족 자치구인 연변에서 반입된 음악 카세트 테이프에 처음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탈북자 수가 연간 수백 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뛰었다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통제력이 실제로 균열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의 틈으로 들어온 게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한국 음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세트 테이프, 그 다음에는 USB, 그리고 지금은 풍선에 실린 드라마까지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는 다음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북한 정권이 가진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는 실패했다. 중국 국경을 통해 식량과 의류가 들어올 때 정보도 함께 흘러들어왔다. 상인들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와 마이크로 SD 카드를 밀수해 시장에서 몰래 판매했다. USB 드라이브를 장착한 DVD 플레이어는 인기 상품이 되었다. 한국의 활동가들은 영화와 드라마를 담은 USB 드라이브를 풍선에 실어 국경 너머로 띄워보낸다. 정보의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이를 열렬히 받아들인다. 더 최신의 한국 콘텐츠가 이전 수십 년보다 빠르게 북한에 도달하고 있다. 단속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두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심지어 단속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다고 보고서가 직접 씁니다. 이게 진짜 한국 문화가 한 거다라고 느끼는 대목입니다. 총을 들고 막는 사람도 보고 싶어서 본다는 거잖아요. 풍선에 USB를 담아 국경 너머로 날리면 북한 주민들이 열렬히 받아들인다고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이 공식 문서에 적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문화도 이렇게 목숨 걸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음 단락이 이 부분을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판문점이나 첩보 활동 같은 특수한 배경에 집중하는 대신 북한 마을의 일상을 묘사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한다. 이를 위해 탈북자 출신 작가가 대본 집필에 직접 참여했으며 덕분에 이 드라마는 북한의 암시장, 만성적인 전력 부족, 그리고 남한 제품과 사람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사실감 있게 묘사할 수 있었다. 이 시리즈는 개인 간의 공감, 나아가 사랑이 남북의 분단을 초월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탈북자 작가가 직접 쓴 대본이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북한의 암시장, 만성적 전력 부족, 남한 제품에 반응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을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플랫폼을 통해 300개국에 뿌린 겁니다. 북한 정권은 방영 직후 이례적으로 관영 성명을 내서 이 드라마가 반공화국 선전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북한의 공식 외교 반응을 촉발시킨 겁니다. 정말 미친 영향력이다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보고서는 바로 다음 문단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법은 한국 콘텐츠를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썩은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에 5년에서 15년의 강제 노동을 명시한다. 또한 대량의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집단 시청을 조직하는 행위에는 사형을 포함한 중형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2021년 통과된 청소년 교육보장법 41조는 청소년이 우리 것이 아닌 이상한 어법으로 말하거나 쓰는 것을 금지한다. 북한이 청소년의 비사회주의적 언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음에도 한국어 말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다. 사형까지 걸어놓고도 막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정일 본인이 한국 영화를 300편 개인 아카이브에 몰래 수집했다는 사실을 이 보고서가 직접 기록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체제를 이끈 독재자가 한국 콘텐츠의 최대 팬이었습니다. 이 모순을 프랑스 전략연구재단이 공식 문서에 부인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힘은 독재자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유럽의 전략가들이 데이터로 증명한 겁니다. 그 다음 단락이 결정적입니다. 2026년 2월 개최된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남한을 동포 국가 범주에서 영구 배제한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다. 이 선언에 이어 북한은 청소년들의 의식에서 남한을 지워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이데올로기 캠페인을 명령했고 청소년 조직들에게 30세 이하에서 한국 문화적 영향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주간 세션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남북관계의 현상이 변화한다면 그 과정은 양국 당국의 정책 전환보다는 한국 문화 창작자들이 보내는 메시지와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수용되는 방식에 의해 점점 더 형성될 것이다. 결국 한국 콘텐츠가 세계 최강 독재 정권을 흔들고 있다는 결론을 프랑스 안보 싱크탱크가 공식 보고서에 적은 겁니다. 김정은이 30세 이하 전체에게 주간 사상교육을 명령했다는 건 이미 청소년 세대의 의식이 돌아서고 있다는 걸 체제 스스로 인정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남북관계를 바꿀 건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 문화 창작자들이다. 이 한 문장이 프랑스 전략가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못한 일을 한국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프랑스 전략연구재단 보고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핵도 아니고 경제 제재도 아닌 K-드라마와 K-팝이 북한 체제를 가장 깊이 침투하고 있다고요. 김정은이 30세 이하 전체를 대상으로 주간 사상교육을 명령한 지금 이 순간도 한국 콘텐츠는 USB에 담겨 풍선을 타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이 흐름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저희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한국 관련 소식 리뷰 유튜버 파이널K입니다. 저희가 리뷰하는 다음 소식도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